당신의 마음을 토닥토닥 토킹 덕트스 토닥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킹 덕터스 토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은 제가 혼자 나오게 됐어요. 부부의 세계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반응이 너무 뜨거웠고 그리고 점점 이렇게 스릴러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거기서 나오는 이준영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그 지선우 이태호의 아들이었죠. 이준영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토닥 세나 코너를 대신해서 외도하는 부모 혹은 이혼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에 제 주변에서는 이준영 너무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저렇게 반항적이고 자기를 배신한 아빠한테 가겠다는 말을 하냐. 혹은 어떻게 엄마를 저렇게 배신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도 뭐 그런 생각이 안 든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준영의 그런 행동이 이해가 가기도 했어요. 처음 이준영이 이태호의 외도, 즉 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피는 모습을 직접 목격을 했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아이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을 거고 트라우마였을 수 있겠죠. 대부분의 부모님의 외도를 목격한 아이들은 본인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말을 절대 하지 못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가 혹시라도 이혼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자기 때문에 가정이 엉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본인의 부모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본인이 잘못한 거라고 부정을 하기도 하죠. 이준영에게는 아빠가 바람을 피운 것도 물론 충격이고 아빠가 너무 밉기도 했겠지만 그보다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될까봐의 불안이 더 컸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엄마한테도 그런 아빠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못하죠. 사람이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애정의 욕구가 있어요. 보통 이런 애정 욕구는 사회활동이나 외부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일부 충족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로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충족이 돼요. 이렇게 주 양육자, 즉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요즘에 일하는 부모들이 많으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 등의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 애착이 형성이 되고 이는 일생 동안 애정의 주 공급처가 되고 인간관계의 원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준영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빠의 외도를 보고 그걸 말하면 본인에게 제공되던 그 애정이 다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준영을 아주 불안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삶을 위협하는 공포감처럼 다가왔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이혼은 본인에게 이 애정이 완전히 끊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될 수 있겠죠.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여러 심리 상태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처음 이혼을 접하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되고 심한 불안과 깊은 슬픔에 빠지게 돼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과 한쪽 부모를 잃게 되는 거에 대한 애도 반응. 즉, 한쪽 부모가 죽은 건 아니지만 한쪽 부모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는 상상만 해도 사실 너무 불안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걱정, 분노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혼이 본인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는가에 대한 죄책감과 환상을 자꾸 갖게 돼요. 이준영도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본인이 카메라 그 동영상을 찍지만 않았어도 그걸 엄마가 봐서 이혼을 하게 된 것 같은 죄책감과 자책에 많이 시달렸잖아요. 또 그 외에도 여러 심리 상황 중에 하나는 한쪽 부모만 있어서 겪게 되는 수모, 그리고 효도에 대한 갈등, 내가 엄마한테 잘해야 되는지 아빠한테 잘해야 되는지, 혹은 떨어져 사는 부모를 만나고자 하는 조바심, 아니면 한쪽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함께 있는 부모에게 느껴지는 낯선 느낌, 엄마가 아빠와 있을 때랑 혹은 엄마가 혼자 있을 때랑 느껴지는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의 재결합에 대한 환상. 그러다 보니 이런 거를 겪다 보니 아이가 말을 안 하고 조숙해질 수 있어요. 나는 내가 괜찮아야 엄마도 괜찮아. 내가 괜찮아야 아빠도 괜찮아. 이런 조숙함
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준영도 친구 윤노을이 엄마가 아빠와 이혼하고 엄마랑만 살게 되면서 전학을 해야 되고 환경이 바뀌는 게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본인도 진짜 그러기 싫다고 엄마 아빠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 울면서 막 지선우한테 애원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한쪽 부모만 있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겪게 될 수모, 그리고 전학이라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통해 겪는 불안정감 등은 이혼을 한 지선우뿐만 아니라 혹은 이태호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도 준영이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게 많이 두렵고 불안할 수 있고요. 저는 사실 이 모든 상황에서 물론 지선우도 많이 힘들었겠죠. 지선우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혼을 하게 되면 꼬리표가 붙을 거고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등등등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지선우가 조금 더 아들 이준영의 감정이나 마음을 봐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선우 본인이 남편에게 느꼈던 배신감이나 증오 등이 아들인 이준영도 그거를 똑같이 느꼈을 감정은 아니거든요. 지선우가 정신과 의사인 김윤기한테 그러잖아요. 준영이는 자기 아빠를 증오한다고. 근데 그건 지선우의 감정이지 그 감정을 똑같이 준영이가 느낀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준영이 나름대로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을 거고 그 이겨내려는 과정에서 지선우에게 반항적인 행동도 많이 보이기도 했죠. 아마 준영이에게 준영이 눈높이에 맞춰서 감정적으로 공감을 잘 해줬던 사람은 오히려 이태호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바람을 피고 가정을 깨버렸다는 사실이 용납되거나 용서할 수 있는 사실은 당연히 아니겠지만요. 지선우의 완벽주의적인 성격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지선우는 나름대로 아들한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너무 준영이를 통제하려고 했고 지선우 본인의 도덕적인 가치나 기준을 준영에게 강요하고 감정적으로는 따뜻하게 다가가거나 공감해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어요. 준영이가 지선우에게 엄마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항상 일하느라 바빴고 나랑 시간을 보내준 건 아빠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사실 마음이 좀 아팠어요. 지선우는 나름대로 본인이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완벽하게 해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준영이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던 거겠죠. 그리고 과하게 통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 준영이가 엄마의 모습에 숨이 막힌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지나친 통제 속에서 자라난 아동은 우선 부모의 요구와 통제에 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어릴 때는 무조건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니까 아니면 부모가 날 떠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드니까 그래서 통제에 응하지 않을 수 없고 겉으로 보아서는 되게 착한 아이 말 잘 듣는 아이로서 행동은 하게 되겠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런 생활과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활기가 없어지거나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모가 통제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요. 동시에 그 아이들의 심층에는 그 부모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자라고 있어서 나이가 들면 간접적이고 혹은 수동 공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본인의 분노를 나타낼 수 있어요. 청소년기가 되면 직접적으로 부모에게 막 반항을 하고 부모나 다른 권위 있는 사람들, 뭐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억눌렸던 분노를 표출하기도 해요. 이런 강박적 성격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도 본인의 완벽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가 크면서 점점 그거에 대한 대립이 생길 수 있죠. 뭐 부모도 그렇지만 아이도 인생에 대해서 여유를 갖지 못하고 즐거움도 모를 수 있고 우울감이나 증오심 등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치료 상황에서는 이런 아이들에게서 틱장애가 관찰되는 경우가 많이 흔해요. 그래서 부부의 세계 속의 이준영의 경우도 지선우에 대한 반응이 점점 더 분노 표출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크게 화낼 일이 아닌데도 지선우에게 특히나 더 예민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부모의 이혼 이후에 아이의 반응과 그 이후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는 아이의 연령이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요. 준영이와 같이 초등학생의 경우는 부모에게 분노를 심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의 불안, 우울과 관련돼서 복통이나 두통 같은 신체 증상이 나타나거나 훔치기, 거짓말하기, 가출 등의 행동 문제를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준영이의 경우에도 저는 불안감이나 우울감 이런 게 두드러지게 드라마에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막 친구들의 물건을 훔치고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방에 모아두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마도 준영이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좀 들고요. 청소년기에 부모의 이혼이 일어난 경우는
인지적으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이 시기가 부모와 아이와의 아동기적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이 되게 많이 격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우울이나 반항, 행동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등교를 거부하거나 자살이나 자해 시도, 혹은 한쪽 또는 두 부모에 대한 심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어요. 부부간의 외도, 이혼 등의 문제가 생기면 가장 중요한 건 엄마 아빠 본인들의 감정이긴 하겠지만 아이도 가족의 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혹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소유물이 아니고 아이들도 감정을 가진 한 사람이니까요. 아직 어리니까 뭘 알겠냐고 생각하면서 아이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는 관계에 대한 이해는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더 예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를 더 관찰하고 아이와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반응하는 것이 예전과 다르지는 않은지, 예전에 하지 않던 대화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렇다고 아이와 있는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노와 상처를 다 공유하라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엄마와 아빠는 어떤 마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지금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엄마와 아빠는 모두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엄마와 아빠한테 말해달라고 말이에요. 부모의 외도 혹은 이혼이 아이에게 주는 충격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결과로 모든 아이가 다 정서적인 문제나 행동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꼭 높아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보고가 있어요. 아이의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죠. 엄마나 아빠가 마음의 여유가 없고 너무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오늘 토킹은 여기까지. 토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